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화 작가 윤여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소양초등학교 정주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영화 영웅을 보고 연말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 그런지 처음부터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며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덕분에 지금 편하게 지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아주 조금 반일 감정도 생겼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현재 왜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나간 옛일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을 적어준 글이었는데 안중근 의사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예고편만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관심 많죠, 한국에. 저는 이제 유튜브로 거의 다 한국의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영화도 여기서 볼 수는 없으니까 예고편으로 봤는데 이렇게 어린이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굉장히 정돈된 글을 잘 써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우리 주어 친구 글솜씨에 저희가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어라친들이 보내준 글들 보면은 어쩜 이렇게 문장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작가들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 보내주는 친구들은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친구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되게 뛰어나고 글도 정돈된 글을 되게 잘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또 역사 문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예. 정부가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막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화 영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정말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분명히 일본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게 맞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거를 잘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면 정말 좋은데 그걸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주호 친구한테 고맙네요. 이런 글을 보내준 게. 예.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역사에 대한 생각이 깨어 있으니까 그게 또 우리의 희망인 것 같아요. 예, 예. 천안 불무초등학교 윤효재 어린이가 보내준 플라워 댄스라는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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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치네요. 와, 되게 아, 아름답다. DJ 보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주곡인데 피아노 치는 기술도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감성을 살려서 그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손이 작아요. 정말 고사리 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작은데 그거를 이렇게 막, 피아노 위에서 손가락에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춤을 춰서 그 손가락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영상 한 편 보는 것 같았고, 되게 넋을 놓고 봤네요, 진짜. 네, 와. 손이 너무 작아서 한 옥타브가 딱 안 쥐어지는데, 그러니까 앉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와! 게다가 이 긴 곡을 다 외워서 쳤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놀라워요. 효지 친구가 피아노 연주곡을 보내주면서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올해 10살이 된 윤효재라고 해요. 작년 말에 연주한 플라워 댄스라는 곡을 올려요. 제목처럼 꽃들이 춤추는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했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9살 때 한 거면 2학년 때 2학년이 이만큼 연주를 한다는 게 와 정말 너무 깜짝 저도 예, 손이 작아서 놀란 거예요. 처음에 영상 보고. 지금 이제 곧 꽃이 막 만발할 텐데 그 아름다운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우리 효주 친구의 이 연주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연주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효자 친구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목포 상동초등학교 박시원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밥을 소개합니다. 장점 1. 밥은 모든 반찬과 어울립니다. 장점 2. 밥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누룽지, 볶음밥, 말아먹기, 그냥 먹어도 됩니다. 반찬이랑 먹어도 됩니다. 누룽지, 볶음밥, 말아먹기의 장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누룽지는 쫀득한 것과 바삭한 것으로 나뉩니다. 볶음밥은 많은 음식의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말아먹기는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볶음밥이 제일 좋습니다. 장점 3. 밥은 보리밥, 쌀밥, 콩밥 등등이 있습니다. 장점을 3개 써주고 그 다음에 단점 1개를 써줬어요. 단점은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찐다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 정보그램책이 되겠어요. 역시 작가 선생님들 진짜 직업은 못 써요. 한 친구가 그 꼽아준 첫 번째 장점이 있잖아요. 밥은 예, 모든 예. 반찬과 음, 어울립니다. 이 생각은 음,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짜 안 어울리는 반찬이 원래 짜장면에 남은 짜장 소스로 밥 비벼 먹어도 어울리고, 스파게티 남은 소스로 밥에 비벼 먹어도 또 어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어울리네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딱 장점 일로 꼽았네요. 진짜 최고의 장점 1번이 그거라는 생각을 우리 시연 친구 덕분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 누룽지는 쫀득한 것과 바삭한 것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우리는 때 알죠? 누룽지가 간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거기에 설탕 뿌려가지고 쫀득쫀득하고 약간 바삭한 것도 있는데 설탕 버무려서 먹으면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예. 우리한테. 바삭한 누룽지는 이렇게 또 이렇게 팔잖아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누룽지도 팔더라고요. 네, 예. 누룽지 끓여 먹고 하는데 쫀득한 건 사실은 집에서 하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데 우리 시원 친구는 집에서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전기밥솥에는 또 누룽지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냄비밥을 해주시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오히려 바삭한 거는 시장에서 팔지만 예, 예, 쫀득한 예. 거는 만들기 어렵죠. 가끔 그거 먹고 싶은데 제가 못 만들겠어요, 그 누룽지를. 시원한 거는 아는 거 보니까 주변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나 봐요. 마치 친구를 소개하듯이 밥을 소개합니다. 예, 이렇게 예, 재미있는 예. 사연. 되게 너무 좋은 친구가 모든 반찬과 어울리는, 모든 친구랑 어울리는 친구 밥. 음. 그러네요. 사람으로 치면 모든 친구랑 다 잘 어울리는 사람. 최고네, 최고. 네,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과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학교나 집에서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노래나 악기 연주 등의 솜씨, 동시 같은 솜씨 자랑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골뱅이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손님이신 윤여린 선생님 책 낭독할 시간인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맑음이와 여우 할머니라는 음, 얇은 동화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우 할머니가 2층에 사는 집진 할머니고요. 맑음이는 엄마랑 둘이 그 위에 옥탑방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친구예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일을 나가야 돼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여우 할머니 좀 쌀쌀 먹고 좀 심술궂고 막 구두 세고 이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한테 맡겨요. 그래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맑음이는 원래 여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서 할머니가 오히려 곤란할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락 제목은 불빛입니다. 띠리링 띠리링 할머니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맑음이 엄마 전화였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일이 밤늦게나 끝날 것 같아요. 여할머니는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보여요. 방에도 화장실에도 안 보여요. 여우 할머니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여우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 맑음이네랑 통하는 잠긴 문을 열었어요. 맑음이 집은 아무도 없이 캄캄했어요. 여우 할머니 가슴이 더 세게 쿵쿵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오니 할머니 하고 맑음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맑은이가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냐? 여할머니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려고요. 많이 늦는다고 엄마가 전화했다. 맑은이 얼굴이 흐려졌어요. 울먹울먹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간 여할머니 가슴이 시큰거렸어요. 오래전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저녁마다 창가에 붙어서 여우 할머니를 기다리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우 할머니가 철 계단을 올랐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구시렁거리지 않고 올랐어요. 철 계단이 텅텅텅 북소리를 냈어요. 맑은이가 할머니 하며 손을 잡았어요. 여우 할머니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둘은 손을 잡고 털투성이 꽃 앞에 섰어요. 빨줄에 걸려있는 노을 너머 해를 봤어요. 노을 아래로 마을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아, 예뻐요. 어느새 다시 밝아진 맑음이가 말했어요. 맑음이와 여우 할머니는 반딧불이 모이듯 늘어가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우와, 할머니, 이렇게 보니까 더 예뻐요. 무슨 말인가 싶어 봤더니 맑음이가 안경을 벗고 있지 않겠어요? 와, 불빛들이 손잡고 노래하고 춤춰요. 맑음이는 안경을 벗은 채 두 손을 뻗치고 옆으로 흔들흔들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우리 예쁘죠? 우리 예쁘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투덜거리려던 매우 할머니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쏙 떠올랐어요. 나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번 볼까? 여우 할머니는 나까지 이상해지려 하네 하고 툴툴거리면서도 머리 위에 있던 돋보기 안경을 내려섰어요. 여우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별처럼 송송이 떠있던 불빛들이 비에 젖은 물감처럼 번져갔거든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게다가 맑음이 말처럼 불빛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살랑살랑 춤을 추지 뭐예요? 우리 예쁘죠? 우리 예쁘죠? 노래까지 하면서 여우 할머니가 놀라 중얼거렸어요. 정말 노래하며 춤을 추는구나. 맑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는 안경 쓰니까 보여요? 맑은이는 더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나는 안경 벗고 보고 할머니는 안경 쓰고 보고 여우 할머니라 맑은이는 옥상에서 한참 불빛을 보다가 여우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벗고 맑은이는 안경을 쓰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왠지 그 둘이서 불빛을 보는 풍경이 네, 아까 효지 친구가 연주해줬던 플라워 댄스 그런 배경 음악을 깔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여기 그림이 이렇게 또, 예, 와, 진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들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거가 피로 연결돼 있다고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피로 연결돼 있는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끼리 서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특히 만났을 때는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마음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딱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우 할머니 사실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은 살만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져서 마음을 이렇게 빗장을 닫아 걸고 살고 있었던 할머니인데 맑음이를 통해서 차차 생각했던 그 아이도 이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자기 어떤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 과정이 천천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든 이웃이든 어떤 누구든 어느 순간 우리하고 교감되는 그런 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족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고 원래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불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는데 돋보기 안경을 쓴 사람들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멀리를 보면 또 불빛이 번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안경을 보는데 결국 똑같은 거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네.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네, 이해심 이런 네, 것들이고 그렇게 마음이 녹아들면 소통이 되고 그렇게 깊은 소통을 하면 결국은 그게 가족이 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네. 아주 깊은 뜻이 담긴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얼라친에 좋은 노래가 하나 또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노래만큼 좋은 세상. 내 작은 목소리로 다른 이들을 노래하고 너와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노래하며 언젠간 이룰 거야 노래만큼 좋은 세상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노래에 마음을 열고 나만의 좁디 좁은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펼치면 당신을 만나고 또 살아갈 힘이 되어 거친 이 세상길 헤쳐나가리 그리고 소중한 모든 걸 지켜갈 힘이 되어 내 맘에 지지 않는 별 하나로 뜨지 내 맘에 지지 않는 별 하나로 뜨지 와, 와, 이 노래도 되게 좋네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와, 가사도 좋고, 이 노래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 노래 세월호 4.16 합창단이 부르는 거 이렇게 아, 보고서 되게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노래를 불러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을까? 4.16 합창단이 불렀을 때는 또 다른 뭉클함이 있었는데 어린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최순영 친구 정말 좋은 노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곱고, 진짜 좋았어요. 네. 너무 좋은 노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시가 또 있어요. 양평 단월초등학교 신근화 친구가 보내준 내 자신 나라는 동시인데요.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내 자신, 나, 신근화. 먹는 것도 나, 돈을 쓰는 것도 나, 피아노 치는 것도 나, 혼나는 것도 나, 공부하는 것도 나, 배우는 것도 나, 마스크 쓰는 것도 나, 옷 입는 것도 나, 핸드폰 하는 것도 나, 누워있는 것도 나, 자고 있는 것도 나, 책 읽는 것도 나, 신발 벗는 것도 나, 웃고 슬프고 화나는 것도 나, 글 쓰는 것도 나. 결국 모든 걸 하는 것은 나인 것 같다. 저 이거 보면서 이게 되게 단순하게
나쁜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걸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먹는 것도나 돈을 쓰는 것도나 이런데 한 뭐 천 가지 만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들을 쓴 것이 뭔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처음 먹는 것도 나부터 그쵸. 시작해 해서 마지막에 글 쓰는 것도 나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거 네. 하는 것이 나인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그거를 자각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화가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를 내고 있는 게 나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화의 주체가 나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할 때 그때 봤었거든요. 나라는 거 아는 순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좀 더 객관화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시로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이걸 시로 쓸 생각을 한 게 참 놀랍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득도를 한다. 음.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을 또 시로 표현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예.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글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좋은 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티모시의 유산. 나는 시어더 테일러가 쓴 티모시의 유산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인종차별을 고조시키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 제2차 세계대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주인공 필립이 그가 살고 있던 성에서 배를 타고 나오다가 공격받는다.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으므로 잠수함에게 공격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필립은 오직 티모시와 그의 고양이인 스튜어만 표류하고 있었다. 그는 눈이 멀고 티모시에게 여러 가지를 배운다. 낚시하는 법부터 열매 따는 법까지. 하지만 티모시는 풍과 말라리아에 의해 죽는다. 그 후 필립과 고양이인 스튜는 구조된다. 난 이 책에서 인종차별은 나쁘다는 점과 끈기를 가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먼저 인종차별에 의해서 필립은 위험할 뻔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그가 티모시를 믿지 않고 하찮게 보았기 때문이다. 필립은 눈이 먼 상태로 몇 주 동안 살아남았다. 모두 티모시의 유산들, 그러니까 낚시바늘, 여러 생존 비법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필립의 끈기도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난 인종차별을 포함한 다른 차별들을 없애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필립도 티모시와 함께하고 나니 편견이 사라지고 그 후로도 흑인들과 섞여 같이 놀기도 했다고 책은 묘사했다. 그러므로 어릴 때 확실히 교육을 해 놓아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티모시의 유산이라는 책이 참 재밌었다. 기막히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난 나중에 인종차별에 맞서는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싶다. 저는 사실 책을 몰랐거든요. 키스 친구 글을 읽고 책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정말 100% 공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예, 전혀 없는데 결국은 그 교육에서 그런 차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 교육 그리고 이렇게 책 같은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만큼은 다른 인종에 대한 그런 편견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고 우리 희수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잘하겠죠. 예, 정말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남녀차별, 그다음에 뭐 그렇죠. 장애인 차별, 그 여러 가지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딱히 뭐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은연중에 선입견을 갖거나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네, 정말 네, 교육이 중요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말로는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또 그 상황에서 예, 차별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그 속 깊은 사연들,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연들을 음, 읽을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 반성이 되고, 저도 역시 어린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차별적인 발언을 저도 모르게 할 그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약간 말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어린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윤여림 작가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시선을 유지하고 잘 커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세대한테도 평등한 시선을 잘 물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티모시 유산의 독후감까지 준비된 사연은 다 방송이 됐는데요. 선생님 2번에 걸쳐서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우리 어린이 라디오 구독자이자 제가 모든 방송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나오면은 챙겨서 보고 또 몰랐던 작가님 나오면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입장에서 제가 나오게 됐다는 게 또 얼떨떨하고 그분들만큼 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시간을 선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는 했으니까 친구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아이하고 추억이 많이 담아있는 책을 쓰신 박정선 작가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이따가 축구 보러 갈 거지? 응, 우리나라 경기인데 응원 가야지. 그런데 문이야 스포츠 경기 때마다 바빠지는 역이 어디게? 글쎄, 광화문역? 보통 거기서 응원 많이 하잖아. 아니야 스포츠 경기 때마다 무지무지 바빠지는 역은 중계역. 중계요? 아, 경기를 중계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중계역. 그럼 우리 오늘은 중계역으로 가서 응원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광화문으로 가야지.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어라친 친구들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조금씩 찾아오는 봄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